근데 심지어 진짜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원래 잘 나가는 애들이 더 잘 논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진짜 studying hard, working smart, and playing crazily. 안녕하세요 여러분, 싱터뷰의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제가 MBA와 제 미래 커리어를 위해 왜 싱가포르를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많은 청년들이 자기 개발과 더 나은 진료를 위해 이제 불확실이라는 이제 두려운 전제를 깨고 이제 해외에서 한 달 살기 혹은 해외에서 취업하기 등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제 먼저 해병대 장교 시절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27살이었을 거예요. 네, 정말 어렸었네요. 저는 2014년부터 17년까지 해병대 장교로 복무를 하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고민을 깊게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꿈꾸고 설계했던 잠재성이 있는 국가에서 두 눈으로 그 국가의 잠재성을 보면서 그 성장의 파도 위에서 내가 춤을 추자. 네, 정말 추상적인 생각이었죠. 그런데 추세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제 내가 안 좋은 주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제 전반적인 경제가 호황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도 같이 오른다. 물론 그 수익은 상대적으로 좀 적겠지만 어쨌든 그 추세에 따라 오른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에 있으면 나의 밸류 또한 같이 오를 것이라는 이제 막연한 생각이 있었죠. 이제 그리고 문득 이제 어느 날 한 영상을 봤는데, 이제 그 영상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이었던 벤 버냉키가 이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에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커서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이제 어린 마음의 동경이 있었죠. 특히 이제 미래를 예측하고 숫자를 다루는 직업이 멋있어 보여서 거시경제 연구하는 국제기구의 경제 분석가가 되자라는 이제 막연한 꿈을 가지게 됐었던 건데, 이제 그때부터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하기 시작했고 이제 전문적인 경제 금융 지식 습득에 열을 올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유엔이나 이제 월드뱅크 혹은 이제 IMF 등 이제 국제기구에서 거시경제연구원으로 이제 기준을 찾아보고 하니까 또 현직에 계신 분들한테도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진입장벽이 저에게 너무 높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근데 석사 하기로는 뭐 제 팀 하나 꾸리기 어렵다.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려면 메이저급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학위는 최소한 있어야지 않냐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물론 실력이 중요하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어렸을 때 그 관점에서는 그랬었습니다. 네, 사실 뭐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이제 어린 시절에 저는 그래 그러면 네덜란드에 있는 암스테르담 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 석박사를 하자 뭐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런데 웬걸 막상 찾아보니 박사학위까지 정말 많은 돈과 시간 그리고 노력이 든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거는 저에게 생각보다 큰 문제였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해병대 장교를 복무하며 벌어둔 이제 몇 천만 원이 있었는데, 그걸로는 5년 동안의 박사학위, 최소 5년이겠죠. 턱없이 부족을 했었죠. 그리고 그 기간 또 이제 최소 5년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돈을 벌게 되면은 30대 초반 중반이 될 텐데, 생각보다 챌린징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와 이제 타협을 하면서 차라리 MBA 하면서 그냥 돈이나 벌자, 사업하면서 돈이나 벌자라는 이제 계획으로 인생 계획을 바꿨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이제 튤립의 나라 네덜란드와 제 인생과는 이제 거리가 조금씩 멀어지게 된 거죠. 자, 이제 MBA를 어디서 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미국, 유럽, 한국 등 몇몇 후보지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뭐 S 대학교나 이제 카이스트 같은 뭐 그런 대학교도 고려를 했었는데, 한국에서 MBA를 하는 것은 잠깐 스쳐갔던 인연이었습니다. 자, 미국이 가장 유력한 국가로 이제 결정을 지을 무렵에 이제 저를 가리키던 은사님께 여쭤봤죠. 이제 그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제 국가 잠재성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연평균 성장률이 5에서 7%가 되는 지역은 동남아시아밖에 없다. 동남아시아에서 미래를 찾아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국가가 성장하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기회들, 이제 이곳에서 제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똑똑한 학생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미국에서 새롭게 공부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것이 과연 저한테 그렇게 매력적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물론 경쟁이 심한 만큼 이제 저도 성장을 많이 했겠지만 이제 가성비를 따진 거죠. 인풋 대비 아웃풋. 자, 그래서 결정한 것이 동남아시아였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에 이제 두 마리의 이제 또 큰 용이 있죠. 이제 홍콩과 싱가포르. 거기서 또 갈등이 있었는데, 물론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국가도 있었지만 막상 그곳을 가보니 이제 대한민국의 한 1970년대, 80년대와 같은 느낌이 났었습니다. 한창 경제 성장에 열을 올리고 있었죠, 이제. 그리고 뭐 기회가 되게 많았을 텐데 글쎄요, 교육을 하기에는 조금 멈그려지더라고요. 물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우중 씨가 세운 이제 뭐 벤처 기업 이제 사관학교 같은 그런 훌륭한 교육기관도 있지만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에서 그 비싼 돈을 내고 교육을 하겠다? 다른 그 대안도 있는데 굳이. 예, 그래서 과연 홍콩과 싱가포르 중 동남아시아를 이제 실제로 아우를 수 있는 용이 어떤 나라일까라고 이제 고민을 또 했죠. 이제 홍콩은 당시 세계 금융 도시 중에 한 개였죠. 런던과 뉴욕과 이제 홍콩 셋 중에 한 개였고,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물류 허브, 떠오르는 또 태양이었죠. 여기서 또 고민 끝에 역시 나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의 그런 조언을 듣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중소기업 자문위원회에 소속된 교수님께 홍콩과 싱가포르 중 어떤 국가에서 제 미래를 베팅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라고 물으니 이제 진짜 명확한 의견을 이제 저한테 주셨습니다. 이분의 의견이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저한테 되게 명확하게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죠. 이제 세계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이제 하이테크 금융 위주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개별 국가에서는 1차, 2차 산업을 그래도 버리지 못한다. 식량이나 이런 것들 버릴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기본적인 인프라 사업이나. 홍콩은 충분히 발전이 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소셜 인프라나 이제 펀더멘탈이 약하고 정치적 불안정 속에 놓여 있다. 뭐 예를 들면은 중국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죠. 이제 반면 이제 싱가포르는 국가가 협소하지만 물류나 트레이딩을 바탕으로 이제 금융 산업, 이제 뭐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이제 떠받치고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공산국가이면서 이제 자본주의를 적절하게 받아들여서 이제 되게 안정적인 그런 국가다라고 이제 평가를 주신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싱가포르를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나라를 파자. 자,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의 통찰력이 정말 명확하고 날카로웠다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압력 속에서 정치적 불안 요소가 되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이제 우산혁명 같은 경우에는 홍콩 금융시장이 이제 전반적인 흐름을 이제 막아버리는 케이스가 됐죠. 이게 막히니까 다른 산업들도 줄줄이 막히게 되더라고요. 이제 물론 우산혁명을 개인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이제 국가 경제 관점을 봤을 땐 타격이 컸었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저렇게 이제 막상 준비를 하다 보니 어느새 싱가포르에서 MBA를 이제 끝마치고 현재는 한국계 멀티내셔널 컴퍼니에서 재무회계, 세무 전반적으로 패키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회계법, 세무법, 재무법 등 이제 다양하게 할 것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이제 보스가 CEO께 이제 싱가포르의 잠재성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해야 한다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제 그걸 저한테 보여주시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팅룸에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자, 싱가포르는 동남아시아의 허브로서 이제 다양한 민족들이 이제 분포해서 적절히 살고 있다. 실제로 여기에는 인도,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유럽이나 미국 사람, 아메리칸 사람들이 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해보면 이제 본인들의 이제 국가의 네트워킹을 이용해서 이제 그 나라로 또 네트워킹을 또 비즈니스를 이제 뻗쳐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이제 생각해보면은 이제 최고의 그런 네트워킹의 기회의 장이 아닌가라는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인도의 한 유능한 친구를 고용해서 여기서 한 몇 년 동안 사업을 같이 또 일을 같이 하면서 점차 사업을 키워나가면서 인도로 시장을 진출을 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의 가장 중요한 신뢰성을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의 인적 네트워크를 좀 더 쉽게 수월하게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인재풀 이제 친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각 국가에 나름 내노라 하는 친구들을 싱가포르에 보내서 이제 먼저 사업을 해보게 하고 이제 더 투자를 점점 늘려나가는 형국이니까요. 이제 또 여기서 언어가 공용어가 두 개예요. 영어랑 중국어. 다른 나라는 대부분 중국어만 쓰면 중국어, 영어만 쓰면 영어인데 여기는 어릴 때부터 중국어와 영어를 둘 다 가리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넓은 시장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가 있는 그런 마켓입니다. 되게 많은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3개 국어 정도 하는데 물론 저는 중국어를 못합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잘 나가는 그 멀티내셔널 컴퍼니들이 싱가포르에서 이제 리지널 헤드쿼터를 짓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베네피트를 먼저 선취해 가려고 하는 게 다 그 이유지 않을까. 또 이제 정부에서 이제 기업들이 하겠다고 하면은 지원들을 충분히 해주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법인세도 되게 낮고, 그리고 뭐 핀테크나 4차 산업혁명이 관련된 기술이다 그러면은 뭐 보조금도 50%막 때려주면서 심지어 또 인재풀도 되게 넓은데 고용까지 유연해요. 이 말은 즉 이제 이 사람이 퍼포먼스 잘하면 오케이 그만큼 보상을 해줄게, 퍼포먼스가 낮으면 안 되겠다 넌 집에 가라, 이렇게 되게 쉽게 고용의 그런 변화를 줄 수가 있거든요. 한국과는 되게 많이 다르죠. 뭐 그때 이제 제 보스가 하는 말 중에서 틀린 말이 진짜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현재 제가 근무하는 빌딩에도 이제 넷플릭스, 그래, PwC, 페이스북 이제 정말 쟁쟁한 회사들이 이제 다 밀집해 있고요. 이제 또 싱가포르에 인재들이 되게 많다라고 느꼈던 게 이제 MBA 하면서도 동기 중에서는 뛰어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한 친구는 이제 코리안 절맨, 이제 부모님 측이 이제 한국인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진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중심을 꿰뚫고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이제 포인트를 집어서 저희들한테 이제 공유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보면서 이 친구 펀더멘털 장난 아니다라고 이제 느꼈었죠. 그때가 이제 브라질 경제를 분석해서 시장 조사하고 어떤 사업을 어느 지역에 거점을 두고 이제 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이었는데, 팀으로 플레이를 하는데 그 친구가 데이터 애널리시스뿐만 아니라 마케팅까지 하고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까지 어떤 포인트를 줄지 다 이제 분석을 해 왔는데 제가 뭐 따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심지어 진짜 그런 친구들이 얼마나 잘 노는지, 원래 잘 나가는 애들이 더 잘 논다 막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진짜 studying hard, working smart, and playing crazily, 교수님이 항상 말했었는데 그걸 몸소 실천하는 친구였습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이제 알아서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찾아서 하는 이제 그런 똑똑한 친구들이랑 같이 프로젝트 하고 사업을 하면은 진짜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스가 이제 끝맺음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 모토는 말이야, 내 비즈니스 모토는 말이야, 똑똑한 친구들을 버스에 태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되게 유능한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은 그들한테 이제 권한을 다 주겠다,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한번 해봐라, 그러면은 진짜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고 있는 그 친구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사업을 분석을 하고 그걸 추진해 나갑니다. 그리고 다음 사업까지 준비해 나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럼 내가 가이드라인만 주고 터치를 안 하면 되니까 진짜 이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한국이랑은 진짜 많이 다르죠. 이렇게 싱가포르에 걸맞는 약간 유연한 사고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그만큼 이제 책임도 따르겠지만, 이제 그래서인지 싱가포르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 유능한 인재들을 끌어모으려고 더 혈안인 것 같아요. 자, 이때까지 이제 뭐 제가 왜 싱가포르를 선택했고 어떠한 이점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요. 동남아시아를 넘어서 전 세계로 진출하기에 이제 싱가포르는 충분히 매력적인 국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속칭 기회 있다, 이제 싱가포르라고 이제 부르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도 이제 자신들의 미래를 이제 싱가포르에서 한번 펼쳐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싱터뷰의 제이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